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 여성의원회 간호부장 이영옥입니다. 저산사이기도 하고요. 국제 수유 상담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장미보건소에서 그죠? 강의를 열고 있는 산전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머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산전관리와 분만 가정의 이해인데요. 어머님들 미리미리 준비는 좀 하시죠. 산전관리의 의미는 지금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는 분은 다들 이제 초기 임신은 거의 맞이했거나 다들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자, 산전관리는 엄마나 태아, 뱃속에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사랑스러운 내 태아의 건강 유지, 그죠? 안녕 유지예요. 자, 엄마를 위해서는 산전관리의 목적이 임신 전이나 임신 중 그리고 분만 후의 인부의 안녕 건강을 유지하고요. 또 이제 이 임신과 분만 과정을 통한 모성 사망률이나 이완율 보는 걸 감소시키고, 또 임신 중에서 임신 도중에 우리가 맞닥뜨려질 수 있는 고위험 상태를 미리 선별해서 조기 관리 유지를 하며 또 건강하게 분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산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부모가 되기 위한 그저 마음을 좀 다잡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대면 교육이 없어서 어머님들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도 요는 강좌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태아를 위해서는 당연히 태아의 안녕이 주 목적이고요. 또 이제 그래서 조산이나 자궁 내 성장 지연이나 선천성 기형이나 뭐 이런 거, 또 태아 내 사망, 자궁 내 사망 이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기에 빨리 파악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전관리 목표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그죠? 뱃속에 있는 태아가 신경 발달 장애라든지 질병 이완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정상적인 성장 발달과 건강 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결론은 엄마나 태아나 다 건강하게 열 달을 잘 채우고 건강한 분만을 통해서 분만 후 건강한 육아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산전관리를 잘 받아야 된다. 자, 산전관리는 산부인과 학회에서는요 7개월까지는 초기는 임신낭을 확인하러 오고 태아 심박이 뛰는지 확인하러 오고 또 착상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또 오시는 길도 있고 이래서 조금 오시는 길이 조금 한두 번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7개월까지는 월 1회 8, 9개월은 2주에 한번 10개월 막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 산전관리의 기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태동이 줄어든다든지 출혈이 비친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진료를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전관리를 통해서 엄마나 태아가 건강을 유지한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하기 후에 초기 하는 검사, 지금 우리 초기를 지나시는 분들 그러죠? 검사 다 하셨죠? 자, 용무막 생건 검사는 이건 잘 안 해요, 그죠? 그러나 집안에 조금 어떤 기형이 있거나 기형을 출산하신 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임산부가 기형을 출산한 기회가 있었거나 또 뭔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형의 이력은 없지만 좀 기형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거나 이럴 때 이제 미리 한번 그 안녕을 위해서 검사해 보는 게 육모망 생건 검사예요. 그리고 요즘 니프티라고 임신 11주 전으로 해서 엄마 혈액을 통해서 아기의 유전자 검사하는 거, 요런 것도 이제 노산이라든지 그죠? 그런 경우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태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나, 뭐 다운 증후군이 있나, 뭐 그런 검사들을 요 니프티 검사를 통해서 좀 빨리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어머님들이 하게 되는 목둘레 투명대를 톡수 초음파로 측정을 하고 또 엄마 피도 같이 뽑아서
요즘은 기형아 검사를 하게 돼요. 예전에는 더블, 트리플, 쿼드로 검사를 했다가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조금 더 기형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은 검사가 이제 기형 검사 1차 4주 뒤에 2차를 하셔서 통합검사로 해서 결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아진대요. 그때 기형검사 1차가 목뒤 투명대, 아기 태아의 목뒤 투명대가 3mm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3mm 이상이 되거나 하면 조금 이제 기형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검사하는데 목표가 있죠. 그거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로 들어가면 그죠? 우리 오실 때마다 혈압 재고 몸무게 재고 소변 단백뇨가 의심될 때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는다든지 이러면 또 단백뇨가 빠지는지 검사를 하거든요. 어머님들이 흔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임신성 뭐라고 그러나요? 중독성, 요즘은 임신 중독성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지만 그런 게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요 검사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혈압하고 몸무게 정도만 재죠. 보편적으로 안전하게 늘고 있는 엄마는 소변 검사, 이 스틱 검사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의심되는 분이나 또는 예전에 걸었던 분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하고 주로 체중 혈압을 재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실 때마다 일단 초음파는 보셔야 되죠. 초음파 보지 않으면 어서도 알 수가 없고요. 뭐 도플러로 해서 아기 심장 뛰는 거는 주소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상황을 뭐 태반에 어떻게 붙었는지 아기가 어느 위치로 있는지 그런 거 손으로 만져봐서도 알 수 있지만 확진은 항상 초음파로 제일 정확한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초음파 검사도 태아의 크기나 자세나 태반 위치나 양수양까지 평가할 수 있는 게 것으로서 초음파 검사를 오실 때마다 하게 되죠. 그래도 요즘은 세월이 그래도 참 좋아졌어요. 복지라 할까요? 요즘은 임신 전반기에 걸쳐서 초음파가 임신 초반기에 몇 회, 중기에 몇 회, 또 기형 검사할 때 뭐 1회 이래서 임신 후반기 때 또 몇 회 이래서 임신 10달 동안에 7번 정도는 우리 공단에서 초음파를 의료보험을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7번만 오느냐고요. 10번 이상 오게 되잖아. 12번 이상, 16번 이상도 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초음파가 사실은 1회 보는데 단가가 의료보험 단가가 오히려 세요. 센데 어머님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니까 우리 어원 같은 데는 거의 어머님들이 내는 게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이 되지 않을 때는 그죠, 본인 부담으로 초음파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 병원마다 산가 병원마다 이제 어머님들이 그 의료보험 단가로 이래 계산하면 엄청 비싸요. 그래서 병원마다 거의 다 정해놓고 어머님들이 좀 그래도 부담을 덜 느끼게끔 뭐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정해놓고 초음파비를 비고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신체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오실 때마다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 가지 표시장 이런 검사가 아까 기형 1차, 2차 검사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 검사, 그죠? 염색체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노산이라 하면 그러나요? 임산부 연령이 만 35세가 넘었거나, 집안에 조금 기형의 이력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걱정되는 환경일 때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아기가 이상 있나, 그죠? 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로, 그래서 요즘 초음파 기기가 엄청 좋아졌잖아요. 초음파로 이제 그 정밀 초음파라는 게 임신한 20주에서 24주 이 사이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기 태아의 장기가 뭐 신장이 양쪽에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상이 태아도 수신증 같은 게 있거든요. 신장이 생각보다 커져 있는 경우. 그래서 태아의 장기 뭐 신장, 심장에서 배동맥으로 나오는 그 아치가 정확한지 문이 어떻게 열려 있고 뭐 그런 것까지, 그리고 심장에 심실과 심방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판막은 제대로 뭐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게 되고, 또 외형적인 기형 같은 게 뭐 토순이가 있는지 뭐 기형이 그죠? 그럼 애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딱 이러면은 뭐 합지증 같은 거는 좀 알기가 어려울 때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통통 치보면 손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알 수는 있죠, 그죠? 외형적인 기형이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정밀 초음파를 떼서 보게 되고,
정밀 초음파 이때 보고 나면 한 30주 전후, 32주 정도 되면 또 입체 초음파라고 한 번 더 보죠. 그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아기가 주수에 따라 자라면서 그 장기들이 성숙되는 과정도 다 틀리거든요. 20주 때는 괜찮은데 30주 때 보니까 조금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다든지 아니면 덜 자랐다든지 있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체 초음파 볼 때 정밀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체 때는 얼굴 사진 같은 게 예쁘게 잘 나오면 덤으로 이제 또 찍어드리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신성 당뇨는 원래는 금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제 임산부가 우리 입맛이 도는 경우가 촉이 지나고 입덧 지나고 나면 참 잘 드셔요. 모든 분들이 조금 많이 드시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부암 검사 50g 당을 드시고 1시간 뒤에 측정을 하는데 조금 괜찮은 엄마들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나기는 하는데, 대부분 한 2시간 정도는 금식을 좀 해라, 물 정도는 괜찮다 이러고 오시면 50g 당을 드시고, 그 다음 1시간 뒤에 채취를 해서 임신성 당뇨로 좀 갈 수 있나 아니면 정상치인가 이런 거 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정상 수치보다 높다 이러면 이제 100g 좀 더 정밀한 당부화 검사를 하게 되죠. 이럴 때는 공복때 피 뽑고 당 시약을 100g을 드시거든요. 그 다음에 1시간 공복때 뽑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래 뽑게 되죠. 4번 뽑아서 2번 이상 높으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임신성 당뇨라 하면 치료도 잘 하지도 않았고, 엄마들이 병원 다니는 횟수가 예전에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병원에 있어 보면은 임신성 당뇨를 해도 병원 오는 기회가 어머님들이 잘 안 오셔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화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게 되고 뭐 이러거든요. 요즘은 세월 좋잖아요. 임신성 당뇨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께서 식사 조절 조금 하고 적절히 식후 한 30분 뒤에 조금씩만 그 운동을 좀 해주고 하면 관리가 잘 되고, 관리가 잘 되면 내가 임신성 당뇨를 진단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분만하고 일반 우리 산모님들이랑 똑같이 분만하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임신성 당뇨 나는 원래 당뇨가 없지만 임신을 함으로 해서 호르몬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임신성 당뇨라는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 대부분은 아기 놓고 나면 태반이 떨어지고 나면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요즘은 이제 학회에서 임신성 당뇨를 이제 진단받았던 분들은 임신 분만 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그 당뇨로 진행될 경우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았던 분은 분만 후에 정상이라 하더라도 당 검사를 우리 왜 요즘 건강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1차 검진 하잖아. 40 넘어가면요. 꼭꼭 받으셔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이제 후기도 초음파. 그죠? 당연히 이제 아기 놓을 때까지는 봅니다. 그죠? 그 양수량이 한 36주까지는 계속 좀 중기 때 제일 많이 늘어났다가 막달이 되면 사실은 조금 줄어요. 그래서 양수 양마해도 평균 한 1000cc가 되거든요. 그럼 아기 놓기 전에는 한 600 정도로 줄어들어요. 이거 다 정상이고요. 간혹 양수량이 너무 적은 엄마도 있고 양수량이 너무 많은 엄마도 있어요. 이럴 때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원장님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진료 오실 때 정기검진 오시면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서 진료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상이 발견되면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서 임신 후기에 받는 심전도, 빈혈, 엑스선 촬영 이거는 주로 분만 전 검사 34주 전후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거든. 병원마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 검사 요럴 때 주로 요런 것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도 그러죠. 엑스레이 방사선은 애기한테 안 접대했는데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순 엑스레이, 뼈 사진, 가슴 사진 이거는 크게 애기한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도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편안한 태교를 위해서 또 안 좋은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으니까 뭐 엑스레이를 가능하면 찍지 않고, 찍는다 하더라도 납으로 납 치마를 배를 가리고 찍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임신말 때 엑스레이 하나 찍는다, 뭐 배 사진 하나 찍는다, 애기한테 문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사선, 뭐 암이 우리가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럴 때 조사되는 방사선 양이 사실 애기한테 문제지, 일반 단순 엑스레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는 단순 엑스레이 그냥 참고로 하루에 30장에서 50장 적어 찍어도 애기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으니 걱정 말고 엑스선 우리 가슴 사진 한 장 정도는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심전도도 그렇고 엄마가 건강하시지만 진통이 오고 또 분만 과정에 또 애기 놓고 나면 산후출혈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거든요. 또 분만 진행을 하다가 분만이 중단이 되는 경우에 응급수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때 엄마 몸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응급을 위해서 또 응급이 생기지 않더라도 엄마 몸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는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고, 빈혈은 당뇨 검사할 때, 초기 검사할 때 빈혈이 있나 없나 보시죠. 뭐 많은 우리 여성분들이 요즘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빈혈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또 빈혈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당뇨 검사할 때도 빈혈 검사하거든요. 요때도 빈혈이 있다 아마 적극적인 빈혈을 교정하기 위한 철분제를 복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빈혈 수치가, 힐색소 수치가 11.0 이하면은 요즘 의료보험을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10.0 이하로 의료보험 처방을 했어요. 지금은 공단에서 엄마들을 위해서 조금 더 높여서 11.0 이하면은 액상철분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빈혈 교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는 처방도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좀 더 쉬고 교정받다가 분만 전검사, 수술 전검사 할 때도 빈혈 검사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럴 때는 빈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산후출혈하고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혈색소만 낮은 게 아니라 혈액 응고를 시키는 그런 인자들도 같이 혈액 성분이 혈장뿐만이 아니라 그 혈구들이 다 좀 낮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산후에 출혈이 오지 않아, 자궁택축이 수축이 자라서 산후출혈이 없어야 이제 어머님들이 건강 상태를 유지해서 또 육아로 갈 수 있는데, 아기는 잘 낳는데 산후에 또 출혈이 있어서 환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산후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어머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빈혈 교정이에요. 빈혈을 교정하면은 그 혈액 응고 인자 이런 것도 좀 정상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출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적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엄마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유지를 잘 하셔야 산후출혈에 좀 했다 하더라도 피 맞는 거 우리 엄마들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수혈도 피 검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뭐 에이즈니 뭐니 이러면서 엄마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애기 놓고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제가 요구를 했어요. 피 빨리 달라고. 그래서 저는 5개 맞았는데, 이렇게 피를 맞기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셔서 출혈도 없어야 되고 있더라도 적게 해서 피 맞지 않고 교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빈혈 없도록 엄마들이 식단 골고루 잘 드셔야 되고, 운동 적절히 하시고 빈혈 철분제 드셔야 돼요. 왜 우리 산모님들은 철분제를 빈혈이 있든 없든 입덧가거나 뭐 철분제 드시라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임신 중기에 양수량이 1000cc 정도 늘으면서 굉장히 양수량도 많이 는데 있죠. 엄마들 혈액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거의 한 40% 이상 늘어나거든요. 내 평소에 혈액량이 5리터였다 내 몸속에. 그러면 2리터가 40%면 얼마예요? 4, 5, 20, 2리터가 더 늘어나잖아요. 평소에 내가 심장이 했던 일보다 임신 중일 때는 내 심장의 역할도 많아져요. 그래서 심전도도 나중에 중요하고, 어머님들이 적절히 운동을 하셔서 건강한 심장을 능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혈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러면서 이 혈구, 이제 빈혈 수치는 적혈구가 나타나잖아요. 적혈구는 뼈아리 눈물만큼 조금 늘어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왜 잉크물 한 방울 물에 들이보면 희석이 되면서 물이 그죠 옅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혈구는 조금만 늘어나는데 혈장이 많이 늘어나니 나는 원래 빈혈이 없었지만 빈혈의 수치가 초기 때보다 중기 24주 때 보면 쭉쭉쭉 내려가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철분제를 거의 드시라 합니다. 드셔야 되고 아니면 거의 다 낮아요. 낮으면 나는 철분제 죽어도 못 먹겠어 이러면 출혈할 가능성이 높죠. 빈혈이 있으면. 그리고 임신 중이 아니래도 우리 여성들은 평소에 생리를 하니까 남성들보다 그죠 빈혈을 가진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쉽게 필요하고 좀 어디 똑같이 가더라도 힘들고 눕고 싶고 뭐 햇빛 오래 보면 절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감기 몸살도 잘 하거나 안 그러면 헤르페스 잘 걸리거나 이러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빈혈 수치 딱 해보고 요즘 검사비 얼마 안 들잖아요. 해보고 빈혈이 있다. 빈혈 교정만 해줘도 결국은 면역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빈혈 교정을 해주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뱃속에 있는 내 태아도 그죠. 엄마는 빈혈에 빠졌든 말든 아기도 적혈구를 많이 농축해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빈혈이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그래서 빈혈 교정 꼭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여는 검사를 분만 전이나 수술 전에 하시게 된다는 거 왜 해야 돼요? 하지 마시고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만 전 검사할 때쯤 될 때 수술 전 검사하게 될 때 이제 수술 전은 내지는 그렇게 안 하지만 자연분만을 목표로 두고 있는 분은 한 37주나 38주 꼭 내지는 하지 않아요. 필요를 한 사람 아기가 주수에 비해서 너무 크다든지 뭐 안 그러면 양수량이 너무 적다든지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쭉 하면서 내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내진을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3대 근력이 내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진을 꼭 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는 내진한다. 내진을 할 때는 긴장, 힘주면 더 아파요. 그래서 힘을 쭉 풀고 릴렉스를 하면 아무래도 내진하는데 그렇게 불편감은 크게는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있잖아요. 저도 조산사를 했잖아요. 저도 분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처음에 입원하실 때는 내진도 3대 근력 중에 하나라 내진도 싫어요. 또 저희 병원은 혹시나 감염 예방도 할 겸 어머님들이 불편하는 게 초기 때는 사실 내진 자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통 오는 거 보면서 어느만큼 문이 열려줘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아직 덜 열려줬거나 뭐 이럴 때는 필요를 할 때 진행 상태를 본다고 내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초기 때는 인자 배가 아파서 오셨을 때는 정말 내진하기 싫어하는데요. 정말 아기 낳을 때 다 돼가면 우리 어머님들 그래요. 나 몇일째 열렸는지 내진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엄마도 진통을 경험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얼마 만에 아기 더 놓을 수 있나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지는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B형 연쇄상 부균 검사라고 GBS 검사를 꼭 합니다. 요즘은 이게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라는 균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검사 안 했어요. 이 검사인 지가 이제 한 2년 되나요? 2, 3년 정도 될 거예요.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질이나 우리 항문에 있는 균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신생아가 이상하게 폐렴에 잘 걸리거나 뇌수막염에 잘 걸리거나 폐혈증에 걸리거나 이런 아이들을 자꾸 추적 검사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분만할 때 이 균을 가지고 있었던 엄마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이런 질환에 잘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GBS 균 검사를 해서 네거티브, 음성으로 나오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검사를 해보면 양성으로 나오신 분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아기 분만 전 출생 시간 4시간 전에 항생제를 맞으면 아기한테 많은 질환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여준다. 이완율이 훨씬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검사를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GBS 균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하시는 분들도요. 이 검사를 해서 양성, 포지티브가 뜨면 적어도 5시간, 왜 4시간 전에 오면 뭐 준비하고 하다 보면 4시간이 3시간으로 돼버리면 3시간 뒤에 아기 나오면 아기한테 피검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균을 가진 엄마는 좀 더 일찍 오시라 해서 항생제를 맞고 수술을 또 하게 되고 진통 있는 엄마들도 오시면은 딱 준비하면 이
주사부터 항생제부터 먼저 놓게 됩니다. 왜? 아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 검사를 꼭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주부터 37주, 8주, 9주, 40주 또 아기 안 나오면 41주, 2주도 오시잖아요. 그럴 때 NST 무자극 검사, 우리 엄마들은 흔히 알고 계시는 태동 검사를 하시게 되죠. 이때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진통이 있나 없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진통이 있을 때 아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기의 건강을 이 분만 과정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분만 배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면 아파 죽겠는데 줄을 2개나 이래 묶어서 배를 하고 있으니까 막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기의 안녕 상태를 평가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NST라고 태동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 아셨죠? 뭐 배 아프다 하고 28주에 배가 아프다 하면 오시면 또 이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면 하지 않고요. 임신 막달 36주부터 오실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들이 분만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 놓을 때까지 검사는 뭐 몇 가지가 있는 거 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면 교육 없으셔서 그죠? 요즘 어머님들 조금 많이 힘드신데, 그래도 분만 과정을 조금 아시면은 정말 나 언제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진행 상황을 알게 되면 엄마도 조금 아프지만 조금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기 놓을지도 모르고 배는 아파 죽겠고 이러면 엄마들은 불안도가 좀 더 그죠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만 과정을 이해를 좀 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분만 진행을 겪으면서 조산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은 내진을 해서 엄마 몇 cm입니다 하고 진통이 몇 분마다 오는지 이런 걸 얘기 들어보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지금 어디에 속한다, 몇 시간 뒤면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네, 아니면 내가 아직은 분만 1기니까 좀 더 호흡을 잘해야 되겠네, 이런 걸 조금 예측하면 엄마가 그 진통 과정을 견뎌내는데 되게 아기를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무작정 임신 때는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임신했다 축하한다 했다가 친구나 식구들 만나면 뭐 해요? 뭐 먹고 싶노? 입덧 안 하나? 먹는 거. 또 분만 때 돼가면 또 뭐 먹고 힘낼래? 그래 나는 날 때 아빠 죽을 뻔했는데 니 어째 놀래? 이러면서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막 고조시켜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있어본 바로는 알면 아는 것만큼 내가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만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내 주위에 분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아프고 힘들고 너무 정말 다시는 아기를 못 놓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아기 놓을 때가 막달에 접어들거든. 그러잖아. 막달 되면 언니 야야니 날 때 다 돼가네, 예정일 며칠이라 했노 부터 얘기를 해서 두려움을 얘기하면 엄마는 겁나요. 그죠? 그래서 그런 친구는 아기 놓고 만나셔야 돼요. 그죠? 저 말이 지금은 우습게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분만 과정을 좀 분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우리 여성들은 분만은 여자가 된 게 제가 일단 많아서 여자가 된다. 그 다음에 분만 때 그래서 분만이라는 걸 남자는 하지 않는 여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분만이라는 것은 천장볼이 형광등이 노랗게 보이거나 안 보여야 아기가 나온다 등등 막 이런 부정적인 걸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런 걸 다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극을 보더라도 왕비들이 아기를 놓으면 어때요? 구중궁굴이 떠나가요. 아프다고 화음을 지르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기 놓을 때가 돼가면 또 두려워지겠죠. 그래서 분만 과정을 이해를 좀 하시면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 편안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분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조금 필요하시면 메모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하셔서 조금 기억해 뒀다가 뭐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도 하지만 그래도 입원했을 때 다시 설명을 들으면 맞다 그 시기구나 이러면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조금 공부의 경험을 하시라고요. 자, 분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요. 주로 자궁문 다 진진통이 와서 자 분만제 1기 개대기, 개대기는 뭐 개대기겠어요? 자궁문이 원래는 이렇게 딱 닫혀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내진을 하면 이게 자궁이면 이렇게 다 닫혀 손가락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경산문은 문도 열리면서 이 자궁 두께도 문 두께도 있어요. 이게 얇아지면서 동시에 열리지만 초산문은 문이 닫혀 있거든요. 이게 이래 자궁 두께가 이래 한 4cm 돼요. 그럼 배가 아프면 이게 얇아져요. 그 다음에 얇아지고 그 다음에 얇아지고 이러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딱 닫혔던 게 2cm, 3cm, 4cm, 5cm, 6cm, 7cm, 8cm, 9cm, 10cm 열리면 힘을 줘서 아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진통이 왔어. 규칙적인 진통이 와서 자궁문 10cm까지 다 열리는 시기를 개대기라 합니다. 요걸 분만제 1기라 하고 우리 엄마들이 많이 아팠다 그 진통을 경험하면서 힘들었다 하는 시기가 주로 요 1기예요. 그래서 분만제 1기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요. 평균 한 11시간, 초산모는 11시간, 12시간 걸려요. 그래서 개대기 분만제 1기를 많은 엄마들이 분만장에 오시면 제일 많이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분만제 1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만제 2기는 자궁문이 다 열렸으니까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기가 나오는 시기 태아 만출기입니다. 자궁 경부가 완전히 다 열리고부터 아기가 나올 때까지 요걸 태아 만출기 분만제 2기라 합니다. 요때는 힘줘야 돼요. 1기 때는 분만 개대기 때는 힘주면 안 돼요. 거의 다 릴락스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분만제 2기가 되면 힘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힘을 주면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1기 때 힘주면 안 돼요 할 때는 힘을 주다가요. 힘을 이제는 주세요 하면 하고 힘을 안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분만제 2기는 힘을 주시라고 얘기를 하면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걸 옆에서 우리 가르쳐 드려요. 엄마 혼자 아기 낳으라고 안 하잖아요. 병원에 계시면 그 병원의 분만장에 저희 병원 같으면 조산사 선생님이 계세요. 조산사는 안 그러면 간호사들이 있으면서 엄마 힘은 자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힘주라 하는 걸 잘 들으셔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좀 진행이 잘 되고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엄마도 좀 수월해요. 그런데 일단은 분만제 2기가 좁은 산도에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좀 힘들거든요. 엄마가 많이 진짜 제일 아프다고 느낄 때가 또 이때예요.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아픈 곳에 집중을 해버리면 우리가 의료인이 옆에서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으실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은 진통이 와도 효과적으로 이용을 못하니까 좀 더 시간이 2기가 오래 걸려요. 그래서 2기를 단축하려고 하면 주로 분만제 2기 때는 병원마다 의료인이 옆에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를 잘 들어서 같이 협조적으로 잘 하시면 2기가 빨리 애기 놓고 말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2기가 되게 단축이 된답니다. 분만제 1기와 2기 좀 이따가 다시 좀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분만제 3기는 태반 만출기라 합니다. 애기 나오고 난 뒤에 이제 태반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태반은 첫 자궁 수축이 왜 자궁이 이만큼 커졌다가 아기가 들어있다가 아기가 빠지면 줄어들겠죠. 그 자궁이 퇴축이 되면서 태반은 혈관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축을 하지가 않아요. 태반 크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궁은 근육이거든요. 아기가 있고 태반이 있고 양수가 있어서 이만큼 늘어났다가 아기가 나가고 나니까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럼 태반이 이렇게 딱 붙었던 자리가 이 퇴축이 자궁이 딱 퇴축이 되면서 그죠? 줄어드니까 태반이 박리가 자연 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수축에 떨어져서 잘 나오지만 완전히 땡큐예요. 땡큐. 그런데 생각보다 어떠한 이유로 예전에는 우리가 80년대 90년대는 사실은 그 왜 소파 수술을 참 사람들이 생각보다 산화 제한이 있고 하던 시즌에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내막을 좀 끌어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착상을 할 때 좀 더 안전한 장소 착상하기가 쉬운 장소로 찾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막을 좀 끌어내다 보니까 탁 달라붙어서 유착이 나는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환경변화 때문인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난 소파 수술 경험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기 잘 넣어, 첫째 목표는 애기가 잘 넣는 거, 두 번째 목표는 태반이 잘 떨어지는 거. 태반 잘 안 떨어질 때도 어린이들 의사쌤 밑에 계시잖아. 애기 받아주고 그 머리가 삐쭉삐쭉 그죠, 서서히 쓸 때가 돼갑니다. 그래서 태반 잘 나오지만 두 번째로 너무 고맙고요. 세 번째는 또 있어요. 분만제 4기 회복기. 자, 태반 만추 후에부터 아기가 나온 기간 1시간에서 4시간까지를 회복기, 분만제 4기라 하는데, 이때 다른 말로 출혈 중지기라 합니다. 산후에 출혈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 자궁은 근육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 아기가 나오고 태반이 나오고 나면 쫙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 태반 붙었던 자리 혈관, 자궁 안에도 혈관이 있을 거잖아요. 이 혈관들이 수축이 딱, 자궁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결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혈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어때요? 자궁 태축 오는 게 풍 열리뿌리면 고무공처럼 물렁물렁하면 안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콸콸콸 피가 나와요. 이걸 산후출혈이라 하거든요. 산후출혈은 사실은 겁나요. 가장 안 좋은 게 이 자궁이 수축이 태축이 안 되어서 이완성 자궁출혈을 1분에 1000cc만 흐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 빈혈 수치가 낮아서 빈혈이 좀 심해서 그 응고 혈구도 그저 인자도 낮다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2차 3차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기를 잘 넣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태반이 잘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산후에 태반 잘 나오고 난 뒤에 출혈만 나오지 않으면 아이고 땡큐 엄마 분만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는 무한의 칭찬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태아 나오고 태반 나오고 태반 만출되고 난 뒤에 출혈이 있나 없나 보고, 그 분만장에서 어때요? 보통 한 2-3시간 있게 돼요. 2-3시간에 산후출혈이 있나 없나 보고 없으면 병실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도 출혈이 좀 있다 그러면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태축이 좀 잘 오더라도 뭐 애기 놓고 바로 병실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왜? 태축이 잘 오다가 풀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후출혈 보고 올리는데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좀 해라고 보호자한테 설명하고 같이 이제 올려보내게 돼서, 이렇게 분만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 좀 아시겠죠? 내가 배가 다 아파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우리 조물주가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나는데 왜 아픔이라는 그죠 진통을 줬을까요? 그죠? 안 아프고 애기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원래 우리 이 조물주께서 이 진통도 엄마한테 견딜 만큼 줬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과하게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제가 많아서 분만은 저 천장불이 노란하게 보인다, 사극을 보거나 텔레비 어떤 프로를 보면 산모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르면서 애기를 놓는다. 이는 게 잘못 우리 여성들이 분만할 때는 무조건 아프다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만 과정을 이해를 하고 원래 조물수가 견딜 만큼 줬는데 그는 게 아니라면 좀 견딜만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아기를 잘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큰 아기를 가졌을 때, 아기 태아머리가, 우리가 기 빠진 날이 그 생일이 기 빠진 날이라고 하잖아요. 기가 머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대개는 머리가 나오면 어깨, 몸통은 잘 빠져나와요. 그런데 아기의 머리가 몸무게는 그리 안 큰데 머리만 좀 사이즈가 큰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엄마 좁은 골반을 나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원장님이 아예 수술을 권합니다. 그죠? 아이고 머리가 사이즈가 아니면 아기가 커서 수술해야 되겠어요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수술 오히려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애매꼬리 할 때 엄마 골반보단 아기가 뭐 한 9.5가 평균인데 9.6, 9.7 때로는 10이 되더라도 아기 최단소 이 두정부 여기서 여기까지 머리 사이즈 센 게
뭐 10이 되더라도 밑으로 털어볼 수는 있어요. 엄마 골반과 아기 머리의 상관관계거든요. 아기 머리만 좀 크다고 엄마 무조건 수술하세요. 아기가 조금 크다고 몸무게가 좀 더 4kg 된다고 무조건 수술해 이러지는 않아요. 엄마 키와 엄마 골반 상태를 비교해서 엄마한테 이 얘기는 놓을 수 있겠다 하면은 진통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유도분만 하든지, 유도분만도 목표가 밑으로 정상분만, 아기를 70분만 하기 위해서 유도분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가이드를 원장님께서 잡아두시죠. 그래서 어쨌든 그는 여러 가지 분만 진통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면 엄마들이 분만 제1기 개대기 동안에 엄마가 견디기가 훨씬 쉬워지고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분만은 1기, 2기, 3기, 4기가 있다. 1기는 자궁문 다 열리는 시기, 대부분이 1기다. 그죠? 2기는 태아가 나오는 시기. 자, 자궁문 다 열리고 태아가 나올 때는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힘주는 시기에는 1기 때와 반대로 호흡을 한다는 거. 반대로. 자, 3기는 태반 만줄기. 태반이 잘 빠져나와야 된다. 태반 나올 때도 아도 이만한 아이를 낳았는데 태반은 그래도 애기 머리보다는 좀 적거든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 또 엄마들이 아우 아파 이러거든요. 자궁이 물론 퇴축이 된다고 뭉쳐서 아플 수도 있고 또 태반이 그 좁은 질속을 빠져나오니까 또 아프기는 해요. 근데 태반 나오고 나면 진짜 시원해요. 그 다음에 제4기 출혈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4기 출혈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엄마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는 빈혈을 교정하자. 아시겠죠? 자, 아까 제품만 제1기, 2기, 3기, 4기가 있댔는데 자, 1기 대부분의 시간이 1기라 했어요. 자, 1기는요. 잠재기. 자, 잠재기가 있고요. 활동기가 있고요. 이행기가 있어요. 자, 잠재기는요. 자궁문이 규칙적인 진통이 와서 자궁문은 원래 닫혀있어 0cm예요. 근데 나저 다 열리면 10cm라 했잖아요. 0cm에서 10cm까지 열리는 시기를 3단계로 나눠요. 잠재기는 자궁문이 0cm에서 한 3cm까지 열릴 때까지를 잠재기라 합니다. 자, 요때는 그래도 자궁 수축이 규칙적인 진통이랬는데 여기는 불규칙이라 적혔네요. 조금 느리게 와요. 한 5분 간격으로 또는 경사모면은 한 7분, 8분 간격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수축이 오는 간격이 조금 그죠 길어요. 그러면서 수축이 오는 기간도 조금 짧아요. 10초에서 30초 정도. 그래서 짧게 진통이 왔다가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견딜 만큼 제가 줬다고 했잖아요. 진통이 올 때는 진통이 오는 대로 대처를 했다가 진통이 가버릴 때는 엄마가 평상시처럼 숨을 크게 쉬면서 아가야 너도 수고했어 하면서 심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아빠가 있으면 서로 그죠 얘기도 나누면서 긴장을 위안을 해주면 돼요. 그럼 진통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호흡을 하셔야 되겠죠. 호흡에 신경을 쓰다 보면 덜 아프게 느껴져요. 호흡에 신경을 안 쓰고 아픈 곳 진통에 신경을 쓰면 똑같이 진통의 강도 오는데도 훨씬 더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기 잠재기 때 시간을 밑에 보면 평균 초산모 8시간, 경산모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5시간이라고 적어놨네요. 대부분의 시간 이 시간이에요. 이때는 사실은 아빠랑 농담도 하고 걷기도 할 수 있고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정도도 돼요. 충분히. 그래서 대부분이 이 시간이다. 그 다음에 활동 뭔가 좀 액티브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궁문이 4cm에서 7cm 열릴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진통이 좀 더 규칙적으로 오고요. 진통의 빈도도 자궁 수축이라죠. 진통하면 왠지 아프게 느껴지죠. 수축의 빈도도 뭐 한 3분 간격, 4분 간격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주 와요. 그리고 강도도 좀 더 세져요. 아까는 한 30초 정도 오는데 지금은 한 40초에서 한 45초 좀 길게 올 때는 1분 정도도 와요.
이렇게 좀 더 강하게 오게 됩니다. 요때쯤 되면은 엄마들이 좀 하고 이전까지 느꼈던 것보다는 좀 아프게 느껴져요. 아파 좀 죽겠네, 이제 아프다. 요때쯤 되면 무통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간혹 어떤 엄마는요, 자궁문 2cm 열리고 3cm 열렸을 때도 무통해달라는 분 계시거든요. 그 저희들이 자연출산을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무통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엄마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진짜 진통이 올 때 아파 죽겠거든요. 엄마가 너무 아프게 느끼지만 애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은 무통을 하는 게 나아요. 무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자궁문이 2cm, 3cm 열렸을 때도 무통 해달라 하면 시술은 해놔요. 해놓는데 약은 잘 안 드려요. 약을 드리면 이때는 수축이 조금 뜸하게 오고 오는 그 기간도 좀 약하게 오고 이러는데 진통제 무통약이 그죠? 진통제잖아요. 쉽게 말해서 진통제를 주보내면 수축이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느 병원 없이 시술은 해놓더라도 잘 안 줘요. 그리고 활동기, 자궁문이 4cm에서 7cm 열릴 때는 좀 더 강하게 아프고 좀 더 길게 아프다 했잖아. 강도도 세져요. 이때는 아프다, 정말 아프다, 아파 죽겠다 이제 이럴 때가 됐어. 이때는 무통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통약을 맞을 수 있는 기간이 이 시기예요. 근데 이 시간 밑에 한번 보세요. 초산모는 약 4시간, 그러니까 한 1cm 열렸는데 평균 1시간 잡으면 되는데 이때는 호흡이 릴렉스를 엄마가 긴장을 안 해주면 더 잘 열려주거든요. 그래서 더 단축도 될 수도 있어요. 엄마들에 따라서 아기가 크지가 않고 아기 머리가 엄마 골반에 잘 내려오면서 자궁문에 잘 맞닿아 있어 자궁문을 열게 하면 이 시간도 단축이 된답니다. 아기 머리가 커서 안 내려오면 자궁문이 받치는 게 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파 죽겠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엄마는 더 아프게 느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크게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출산 공부해보면 아기를 크게 가지지 않는 게 그죠? 1순위래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4cm에서 7cm 활동기 때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는 시기다. 이때는 좀 더 자주 아프고 강하게 아프고 좀 더 그죠? 자주 오고 강도도 강하다. 빈도도 그죠? 좀 더 세게 온다. 그죠? 자주 오고 강도도 좀 더 강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때는 이제 혈성, 자궁문이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얇아지면서 열리니까 이때는 분비물이 이제 피 같은 게 찐득찐득 우리가 이슬이라고 느껴보셨던 그는 거 비슷한 혈성 점액 분비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경산모는 잘 안 비치는 경우도 있는데 초산모의 경우 같은 경우는 패드 가려고 보면 양수가 터지면 양수가 계속 새잖아요. 양수가 세면서 피도 같이 나오는 경우 엄마들 막 놀래거든요. 근데 그게 피가 아니라 자궁문이 변화가 있으면서 나오는 거고 양수가 안 터진 엄마도 자궁문에 변화가 있으면서 혈성점액 분비물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정상이고요. 혈성점액이 좀 진하게 비치면 우리가 내진을 안 해도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자궁문이 좀 잘 열리고 있네요 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초산모가 한 4시간, 경산모가 한 2시간이라 하는데 경산모는 애척 불가능이에요. 경산모는 진짜 애척 불가능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활동기에 무통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잠재기보다 좀 더 많이 아프기는 해도 시간이 훨씬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이때 진통이 강하게 오잖아요. 엄마가 진통 공부를 좀 해서 긴장을 하지 않고 몸에 힘을 빼주는 릴락스를 해준다면 진통의 힘이 오로지 자궁문 열리는 대로 작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궁문이 좀 더 잘 열린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진통이 오는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무통약을 맞아도 어떤 엄마는 잘 들어서 좀 덜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은 좀 효과를 봐요. 근데 어쨌든 무통을 맞았는데도 아프다는 분들 계세요. 그럼 어때요? 진통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플 때 진통이 올 때나 아프다고 느끼면 엄마들이 긴장이 되잖아요. 내가 몸이 긴장을 하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주관을 하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릴락스를 해주면 부교감신경과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와요. 릴락스 호르몬이라든지. 근데 엄마가 긴장을 팍 하면 아파 죽겠다고 긴장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면서 엄마 스스로 긴장을 하니까 자궁문도 진통은 열려주라 하는데 엄마가 꽉 잡고 있으니까 열리는데 방해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분만 제1기 때 자궁문이 다 열리기 전에는 배가 아플 때 호흡을 하면서 힘을 빼주는 호흡, 몸을 릴락스를 해주는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재기나 활동기나 호흡을 하면서 힘을 아픈 힘을 훅 하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호흡에 신경 쓰라 했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후 내쉬고 들이쉬고 후 내쉬면서 호흡에 신경을 쓰면 아픈데 신경을 안 쓰니까 덜 아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엄마들은 지금 엄마 한 4cm 5cm 열렸어요. 그러면 지금 한 40초 정도면 금세 1분 정도면 금세 지는 가겠네. 그럼 나 호흡 더 잘해야지 이러면서 만약에 아프면 아플수록 힘을 빼고 힘을 빼면서 빼주면 진통이 오는 것만큼 진행이 되니까 덜 아프게 느껴진다 했죠. 뭐든지 진행이 되면 시원해요. 그런데 긴장을 하면 더 아프게 느껴진다 했죠. 그래서 호흡에 신경을 쓰자.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아픈 힘을 입으로 훅 하고 내뱉자는 거예요. 그럼 몸은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릴락스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잠들 때까지 긴장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수축하고 긴장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주는 건 오히려 쉬운데 힘 빼는 게 연습이 안 되면 사실 힘들 수는 있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힘 빼라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해요. 자궁니만 뭉쳐서 아프라는 거죠. 자궁니만 뭉치고 나머지 내 모든 부위는 힘을 뺄 것이야. 그래서 호흡에 신경 쓰면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이러면서 힘을 쑥쑥 빼면 릴락스가 잘 돼요. 예전에 우리가 분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라마즈 호흡법이 있었고 소폴롤로지 호흡이 있었어요. 라마즈는 흉식 호흡이고 소폴롤로지는 복식 호흡인데 두 개 다 공이 릴락스를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입으로 후 하면서 뱉어내면서 몸에 힘을 다 빼시는 게 분만 자궁문 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왜? 어머니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잠재기 때 좀 덜 아플 때는 호흡을 천천히 가능해요. 근데 많이 아플 때 천천히 호흡 쉬는 게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호흡이 좀 빨라지거든 자연적으로. 그때는 빨리 쉬셔도 되지만 빨리 쉬시든 천천히 쉬시든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아픈 걸 후 내뱉으면서 몸에 힘을 빼주시는 게 몸에 릴락스가 쉽게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다. 그죠? 라마스 호흡법 할 때 우리가 잠재기 때는 호흡을 평상시 호흡보다 느리게 숨 쉬어요. 근데 활동기는 평상시 호흡에 좀 보다 빨리 숨 쉬어요. 그래서 좀 느리게 빠르게 똑같아요. 숨의 양상은 하면서 뱉어내고 잠재기 때는 천천히 이러면서 숨 쉬는 거예요. 이때 호흡에 신경 쓰라 했잖아요. 호흡에 신경 쓰면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머리는 좋은 생각을 하는 좋은 연상을 하는 게 있어요. 호흡에 할 때 좋은 연상 어떤 연상? 아빠가 옆에 계시면 아빠랑 어떻게 여행을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에 아주 예쁜 단풍이 들었는데 심신 계곡에 갔더니 빨간 낙엽이 물 위에 동동동 떠내려오겠다면 너무 아름답죠. 그런 거 생각만 해도 편안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내 뱃속에 애기 요즘 초음파 통해서 애기 얼굴 봤죠. 우리 애기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 닮았을까? 너무 이쁜 애기 웃는 모습이라든지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상이면 돼요. 그걸 진통이 오기 전에 몇 가지 저는 예전에 엄마 사진 한 5개 준비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진통이 온다고 가정하고
할 때 머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흡을 하면서 좋은 연상을 하니까 아픈 진통에 내 신경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훨씬 진통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통이 가버려요. 그러면 또 평상시 호흡을 하면서 아빠랑 얘기도 하고, 아빠랑 같이 호흡하면 돼요. 아빠도 같이 호흡 연습하셔가지고 연상법, 호흡법, 그리고 이완법, 몸에 힘 빼라, 같이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애기 낳을 때 다 돼가면 유튜브에 그 뭐 라바스 호흡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강좌를 많이 할 때는 뭐 우문센스라든지 여성 잡지에 라마스 호흡이 매달 정기 간행물에 다 실렸거든요. 근데 요즘 간행물이 그런 거 안 나와요. 분만유발이 떨어져서 그런지 엄마들이 이제 유튜버가 너무 SNS가 너무 발달이 되고 이제 뭐라 그러나요? 이 이제 뭐 카페들이 발달이 돼서 그런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찾으셔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저희 병원은 조산사 있잖아요.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하면은 진료 오셨을 때 나 조산사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공부 같이 하세요. 저희들은 요청하면 언제든지 어머님들한테 도움 드리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오셔가지고 호흡 연습도 한번 하고 가고, 호흡 연습할 때 좋은 연상하면서 몸에 힘 빼는 거 같이 삼위일체가 되면 훨씬 진통의 시간은 정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때 진통이 올 때 내가 힘들면 내 아이도 힘들다고 생각해 보면 호흡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통을 맞더라도 요때 무통을 맞을 수 있고, 무통을 맞더라도 아파요. 아플 때 왜 극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맞아도 아프거든요. 안 맞으면 더 아프겠죠. 나 맞아도 아프니까 효과가 없다 하는데 아니에요. 일단 진통제는 무리하게는 못 쓰지만 적절한 진통제는 들어가는데도 아프다고 느낄 때는 너무 진행이 빠를 때 아파요. 그럴 때는 결국은 호흡을 하고 연상을 하고 이완을 하는 게 최대로 어머님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cm에서 다 열릴 때까지는 이행기 또는 극기라 하는데, 이때는 힘을 안 주고 다 열릴 때까지 힘을 안 주라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아기 머리나 자궁문의 상태를 보고 힘을 좀 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이때부터 의료인의 얘기를 잘 들으면 돼요. 이때는 좀 더 규칙적으로 오면서 진통도 정말 2-3분 간격으로 오면서 진통의 기간도 더 길게 와요. 뭐 1분 30초, 때로는 진짜 2분 가까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꽤 길죠, 그죠? 우리가 바늘에 조금만 이래도 아약 하고 아픈데 30초, 1분 30초라는 것은 꽤 길어요. 그 기간을 그죠? 우리 어머님도 슬기롭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힘을 주라 할 때는 오히려 힘을 주면 좀 편안해요. 진행이 되면. 힘을 주지 않으면 이때는 또 호흡을 통해서 잘 활동기 때 했던 호흡을 이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때 이행기, 극기 호흡은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활동기 호흡을 하시면 돼요. 아파 죽겠는데 힘은 주지 마라 한다면 힘주는 호흡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활동기 호흡을 계속 하셔도 돼요. 때로는 이러면서 이제 자궁문 다 열릴 때까지 힘주지 않을 때까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다 최고로 강하기 때문에 진통도 시간도 얼마 걸리진 않아요. 이내 자궁문이 다 열려요. 그러면은 이제 자궁문이 다 열렸다 그러면은 분만제 2기로 가겠죠. 분만제 2기로 가면 어때요? 태아 만출기 힘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개대기, 분만제 1기, 자궁문 다 열릴 때까지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어라 했잖아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계절이 또 겨울이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특히 코감기에 걸리면 그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데 코로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힘들어요. 코로 숨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엄마들 정말 각자 건강에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이 코 안에 코털이 있잖아요. 기관지로 가면서 섬모 털이 있거든요. 이 털들이 마른 공기는 먼지도 걸러주고 습도도 조절해주고 뭐 먼지도 걸러주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해서 안전한 공기가 들어가도록 폐에서 가스 교환이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입안 점막이나 후두 쪽에는 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가 입으로 숨 몇 번만 쉬어봐요. 몇 번만 쉬어봐요. 목이 딱 말라요. 왜? 섬모가 그는 역할을 해주는 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1기 때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머리로는 숨을 내쉬면서 머리는 좋은 생각 연상을 하고 몸은 힘을 빼는 연습을 했어요. 그죠? 하면서 머리는 좋은 생각. 옛날에 아빠랑 산에 간 설악산 갔던 거, 제주도 갔던 거, 힘을 뺀다 이러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아빠랑 손잡고 하셔도 돼요. 이러면서 자궁문이 다 열렸어요. 그 다음 분만 2기 왔어요. 분만 제 2기에는 힘 주는 시간이에요. 이제 어머니 이제 저랑 힘을 줘서 분만 제 2기 애기 빨리 나오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힘을 주라고 옆에서 가르치더래요. 어떻게? 자, 엄마 이제는 힘을 줄 때는 엄마 복압을 이용하고, 아까는 어떻게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엄마 힘은 뺐어요. 오로지 자궁 수축의 힘으로 자궁문을 얇게 만들고 문을 열리게 만들었어요. 아기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자궁 수축의 힘으로 아기를 밀어내려고 하니까 밀어는 내줘요. 결국에는. 그런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힘들어요. 그래서 힘을 주는 호흡을 하면서 같이 힘주자는 것은 엄마의 복압을 이용해서 아기 자궁 수축의 힘으로 아기가 밀고 나가고자 하는 힘에다가 플러스 알파의 힘이 엄마 복압이에요. 복압을 높이려면 어째요? 우리 변비 걸렸을 때 어떻게 힘줘요?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힘주죠. 그 복압을 이용해서 액 수축에 올 때 같이 힘을 주면 2기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엄마 이제는 힘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하고 호흡은 반대예요. 아까는 숨을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몸에 힘을 뺐지만 이제는 숨을 코나 입 상관없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호흡을 멈춰라 그래요. 왜?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요? 이래 힘 줬잖아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힘을 딱 멈춰야 엄마 복압이 올라져요. 그래서 이 복압으로 힘을 같이 수축의 힘하고 주면 엄마 복압이 아기 엉덩이를 밀어요. 그러면서 아기가 잘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2기에 진짜 힘들어해요. 우리가 자궁을 한번 보면 이게 우리 엄마 골반 사진이거든요. 골반인데 제가 아까 아기를 잘 놓으려고 하면 아기가 크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아기가 엄마 등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기 머리가 엄마가 힘을 주고 엄마가 이제 복압 그 자궁 수축의 힘으로 아기를 밀어내는데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복압을 빵 하면은 아기 엉덩이를 민단 말이에요. 밀면은 이 자궁 여기가 우리가 내진했을 때 보는 게 자궁 출구거든요. 이 자궁 강을 통과해서 자궁 출구로 이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내 골반 사이즈보다 아기 머리가 조금이라도 더 크면 그죠? 이 내려올 때 자궁은 신경이 없어요. 사실은 안 아파요. 그런데 왜 진통이 올 때 아플까요? 이제 아기가 내려오면서 아기 머리가 주위 신경 조직을 눌리니까 아프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아기가 조금 엄마 골반보다 적거나 비슷하면 수축의 힘에다가 엄마가 힘 빡 주면 아기가 좀 잘 내려와요. 근데 아기 머리가 조금 1cm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수축의 힘이 엄마가 힘 주는데 이게 나오려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엄마를 도와줘요. 아기 머리가 응형기능이라 하거든요. 아기가 엄마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엄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내가 엄마 골반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엄마 골반이 좁아? 엄마 힘들지? 그러면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아기 머리가 응형기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단단해서 고라가 되어서 머리뼈가 하나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
애기들은 전둘골, 두정골, 뭐 후두골, 척두골 이런 게 다 따로 놀아요. 아직은 이 봉합선이 고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있다 보니까 애기가 엄마 골반이 좀 좁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뼈끼리 조금 이렇게 아직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아직 완전히 안 끼어져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애기가 뼈끼리로 올라타요. 이렇게 애기 머리가 있는데 뼈에 좀 올라타 버리면 전체 이 길이는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애기 엉형 기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머리끼리 약간 올라타면서 지 머리 사이즈를 좀 줄여줘요. 그래서 밀어내면서 엄마 좁은 골반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엄마 분만 현장에 있다 보면 딱 이때쯤 되면 이제 극적으로 애기 머리가 골반 출구를 통과하는 자골격을 통과할 때 통과하기 직전이 제일 힘들거든요. 통과해버리면 애기 나오잖아요. 통과하기 직전이 제일 힘들어서 엄마들이 흔하게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수술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사실은 수술해달라고 하면 어르신들은요 머리가 삐쭉 씁니다. 왜냐? 엄마가 수술해달라 얘기를 안 해도 아기가 문제가 있거나 왜 엄마 나 힘들어 하면서 태동검 세보면 아기가 심박이 수축 올 때 막 비교적 떨어지거나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반복적이나 하거나 하면 엄마 골반이 넉넉해도 얘가 수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수술하자 할 때도 있는데 엄마는 요 시간 조금만 힘만 잘 주면 놓을 수 있는데 수술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놓을 수 있어서 원장님들이 되게 조금만 더 해보자 하고 정상분만으로 우리도 설명하고 가거든요. 가는데 못 나와서 수술해달라면 당연히 수술하죠. 근데 놓을 수 있는데 아파서 수술해달라면 우리가 정상분만으로 좀 해보자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내 수술했는데 왜 수술 안 해줬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제왕절개율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수술해도 하면은 막 골치 아프니까 수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정말 의료진이 담당 의사선생님이 수술하지 않으면은 조금 호흡 조절 잘하고 힘 잘 빼고 힘 줄 때 힘을 잘 주고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때가 나 정말 수술하고 싶어 할 때가 최고의 고비고 그때 힘 조금만 잘 주면 아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태아 만출기 때 엄마들이 가장 사실은 힘들어하고 수술해달라는 말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하자 말 안 하면 조금 공부를 진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서 엄마가 효율적으로 힘주고 진행이 되면 아까 제가 수술 돼 있잖아요. 진행이 되면 자궁 수축이 잘하고 엄마가 힘 잘 주고 아기가 골반을 통과하고 조금씩 내려오면은 내려오는 것만큼 수월해져요. 그리고 힘도 더 잘 주어지고. 그런데 배는 아파 죽겠는데 아기 머리가 절대로 안 내려오는 요 통과가 안 되는 시기, 아기 머리 엉령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엄마도 좀 과하게 아프다고 느끼시거든요. 그럴 때 그죠? 그래도 엄마가 잘 견뎌야지. 근데 우리 엄마들은 모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그때 내 애기도 아파하겠구나. 내가 힘 좀 더 잘 주고 내가 숨을 좀 더 잘 쉬어서 산소를 줘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서로 의료진하고 협력하면 분만 때까지 얼마 안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기를 놓게 되는 겁니다. 자, 분만 1기, 2기 잘하면 되죠. 3기, 4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1기, 2기는 엄마가 조절할 수 있지만 3기, 4기는 엄마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 체질이 좋고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은 1기, 2기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죠? 1기 때 또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들 한 가지 몇 가지 볼게요. 자, 1기 때 엄마 배 아파요. 보통 병원에 가면 침상에 누워요. 누워서 때요. 태동 검사하고 3대 굴욕하고 그 다음에 링겔 다 꽂고 있어요. 검식도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수술할까봐. 근데 저희 병원 같으면 사실은 검식도 안 시켜요. 가벼운 음식,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소화 힘든 거는 진통을 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소화되기 쉬운 뭐 탄수화물 위주로 그죠? 뭐 초콜릿, 뭐 사탕, 뭐 이온 음료 이런 거 에너지 줄 수 있는 거는 금식 안 시켜요. 드시라 하고요.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서 걷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걷다가 진통이 온다. 그러면 서서 진통을 보내고 다시 걸으면 돼요. 그래서 진통이 올 때 엄마 혼자 계실 때는 이런 공을 이용해서 엎드려서 같이 하거나, 안 그러면 뒤로 기대서 이렇게 진통을 하거나 호흡을 같이 하면 되겠죠. 남편이 있으면 이는 자세, 아무거나 엄마가 제일 편안한 자세를, 그래도 남편이 좀 안아주면 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진통 보내기가 좀 쉬워요. 그럼 남편이랑 같이 호흡을 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 같으면 남편한테 호흡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럼 아빠가, 왜 엄마는 아프니까 또 잊어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아빠가 우리 호흡하자, 진통이 오면 자 우리 숨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하자, 막 같이 호흡 막 하세요. 하다가 진통이 가버리고 나면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아이고 조금 많이 아팠지, 욕봤다 이러면서 또 평상시 호흡대로 하고 이러면 돼요. 그래서 요는 자세들 아빠한테 기대드리고요. 때로는 요렇게 앉는다든지 6번 같은 의자는 저희 병원 있거든요. 이런 의자를 원하시면 생각보다 좀 편하네요. 요런데 앉는다든지 아빠 뒤에서 앉는다든지 의자에 기대고 오히려 엎드린다든지, 이는 엄마가 아플 때 편안한 자세 어느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으면 걷게 하거든요. 중력을 이용한다고. 그리고 아까 공을 이용했잖아요. 공을 이용해서 주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공을 이용해서 아까 이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 빨간 공 엎드리는 이 자세에서 엉덩이를 좀 드시면은 애기 머리가 되게 좋은 자세로 바뀌어요. 우리가 사람 머리가 이래 있으면 볼트, 뇌 있는데 우리 뒷꼭지락 하죠. 뇌 있는 이 후두부가 가장 무거워요. 그래서 엄마가 엎드려서 엉덩이를 조금 이래 흔들어 주면 어때요? 무거운 이 후두부가 엄마 배꼽 쪽 저 바깥쪽으로 돌겠죠. 그러면 가장 아이디어란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어요. 애기 머리가 밑으로 있지만 옆을떼기로 있다든지, 딱 우리가 내진했을 때 후두부가 만져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엎드려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 후두부가 내진했을 때 만져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좋은 자세로 갈 수 있고요. 애기 머리가 밑에 있지만 애기 머리도 그렇게 크지 않다, 크다고 얘기는 안 들었는데 너무 아프고 진행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은 골반 입구와 골반 강을 통과하면서 머리가 빽딱하게 들어가서 내진해 보면 여기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가 만져진다든지, 하늘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마가 만져지거든요. 이런 자세, 머리가 밑으로 있지만 진입되는 위치가 안 좋으면 또 엄마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흔들어주면 가장 좋은 자세로 돌 수 있고, 좋은 자세일 때 아기가 좀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을 잘 들여요. 그래서 공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엎드리는 거는 다양하게, 이 7번 자세에서 공을 앞에 하나 끼면 가장 편하네요. 그래서 공 들이면서 7번 자세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빠랑 같이 앞에 공 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분만 제1기를 잘 넘기시고 2기 때는 힘줘야 돼요. 그때는 다리 잡는 것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 우스갯소리로, 자 엄마 이제 정말 힘 주는 시간이, 이제 엄마가 적극적으로 힘을 잘 줘서 이제 애기 놀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 잡고 힘 주거든요. 다리 잡고 저 엄마 숨 크게 들이쉬고 힘 주세요 이러면 딱 다물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 이래요. 이래 주거든요. 지금 엄마 해보세요. 숨 다 내쉬고 배에 힘 주고 힘 하나도 안 들어가요. 숨을 들이쉬고 딱 다물고 힘 주면 내가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분만 2기가 되게 단축될 수 있어요. 엄마도 덜 고생하고. 아시겠죠? 자, 분만 제1기의 진통에 대해서 수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호흡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오시면 엄마들이 아프면 막 헷갈리더라도 옆에서 도와드리면 쉽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 중기가 지나신 분들, 임신 후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매일 자연출산이나 라마즈 호흡법 이런 걸 쳐가지고 한번 1기, 2기, 3기 때 호흡법을 연구를 좀 하세요. 해보고 이거는 걸로서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실 때는
외래 진료 의사 선생님이 다 못 가르쳐 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진료 마치고 간호사 보고 아, 나 조 선생님 호흡법 좀 배우고 싶다 이러면 만나게 해드려요. 그러면 좀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오신 분들 자, 분만 산증 관리에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아셨고요. 또 분만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1기, 2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다들 순산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